갈아타는 거는 시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우대방에서 누적 거래 저희가 2조를 했거든요. 2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래요? 아파트만 그 정도 했으니까.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 그분 대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주택자, 3주택자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본인 집 팔고 새로운 집 사고 대부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잔금날이, 매도 매수 잔금날이 같은 경우가 제가 잔금을 칠 때 보면 엄청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서울에서 옮겨갈 때, 물론 이제 전 정권에서 그렇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지금 사서 깔고 앉아있는 이 아파트가 5년 뒤에 오를 가능성과 내가 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급지의 아파트가 5년 뒤에 오를 수 있는 이제 상승 폭이 얘가 더 높다. 그럼 저는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덜 떨어지는 데를 고르면 완전히 베스트겠지만은 그래도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요만큼 오를 것 같은데 저기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갈아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시경제가 어떨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든 언제든 저는 늘 갈아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갈아타는 게 좀 좋을까요? 갈아타기는 어쨌든 내 걸 팔고 가야 되는데요. 네. 잘 팔고 잘 살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두 개를 다 하기는 올해 초가 정말 괜찮았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레미안 온밸리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30억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50억이에요. 50억대거든요. 나와 있는 매물이. 그러니까 사실은 20억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좋은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팔고 잘 사면 좋은데 이게 하나는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파는 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는 걸 잘 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거를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데 파는 거는 사실은 좀 손해보더라도 얼마 손해 안 보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좀 다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조정기 때 같은 경우는 내 걸 파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지만 사는 거는 좀 또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는 좀 포기한다 그러면 사는 거를 너무 비싼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래도 상승기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사는 시기는 조정기 때인데 이 조정기 때는 내 거는 이제 파는 게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손해보고라도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잘 팔고 잘 살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딱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좀 갈아타기 니즈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가 갈아타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조언을 많이 드리는 부분은 이제 좋은 집 있다고 먼저 덥석 이렇게 계약해버리면은 예. 이제 나중에 내 집 팔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같이 좀 소강 상태일 때는 속된 말로 쫄리게 되거든요. 이 집이 너무 괜찮아요. 너무 금매고 진짜 이거 안 잡으면은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 좋다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가격금 넣고 계약도 했어요. 했으면 이제 내 집을 잔금날까지 빨리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매도인의 입장이 되면서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급하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개사분들이 데리고 오는 이런 매수인분들에 대한 가격의 내고에 대한 이게 방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점점 금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집 파는 게 좀 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좀 좋은 게 있더라도 일단은 계속 매물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내 집 먼저 좀 팔면서 대신에 잔금비를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잔금을 좀 길게 가져가서 내가 이제 매수할 집들을 좀 신중하게 고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두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좀 완전히 괜찮은 갈아타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지금 또 관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달 이런 게 계속 되겠죠. 연말까지는. 그러면 정말 좀 여유 있게 그죠?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좀 조정기 때나 하락기 때 좀 사시면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제 상승기 때 또는 꼭지에 제일 많이 사시니까요.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산시장의 영원한 정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도우미 언니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
예, 아니 제가 2001년도에 집을 예전에 샀는데요, 목동에서. 네. 그때도 모델하우스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01년도. 거기도 금융위기 오고 나고, 예, 금융위기 IMF 되고 나도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뭐 분양하면 95%가 미분양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한 10명쯤 되는 도우미 언니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를. 예.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유, 2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뭐 저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묻고 가르쳐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사실은 사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갈아타기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는 사실은 큰 부담은 없잖아요. 내 걸 이렇게 팔고 이제 갈아탈 때 뭐 얼마 안 보태면 되니까. 근데 신축을 처음 이제 내가 집을 살 때는 정말 몇 억 또는 이제 10억, 15억씩 막 써야 되니까 그거 이제 부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기 때는 무주택자분들이 힘들죠. 예, 사기는.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보면은 23년도에 뉴스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막 거래 안 된다, 거래량 진짜 낮다, 막 아파트 가격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23년 하반기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시점에 강남 3구를 보면은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은 23년도 하반기에 좋은 매물들은 쑥쑥쑥쑥쑥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일단 언론에서는 전혀 일단 캐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24년 한 3월쯤 되니까 3월, 4월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실거래가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막 올라가는 게 보이면서 그때서야 이제 기자분들이 이거 막 거래 엄청 지금 되고 있다. 이제 그거를 본 이제 사람들,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그때 좀 확 몰렸거든요. 그것도 확 몰리니까 갑자기 6월, 7월 달에 거래량이 뭐 빡 올라갔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정보를 접하는 게 제때 좀 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좀 뒤에 진짜 안 좋은 말로 진짜 상투 잡는 경우들도 진짜 있고 그럴 수밖에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응대방에 뭐 그냥 돈 안 드니까 뭐 전화도 주시고 그냥 상담도 하시고 예. 그 부동산이랑 좀 가까워야지 사실 저는 몇 천에서 몇 억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있다가 갑자기 나 뭐 해야지 하는 순간 하면은 저는 하여튼 뒷단에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호랭이 TV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상담하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담 많이 오셨어요. 예, 열 몇 분 정도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우리 이장섭 대표께서도 비슷한 말씀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기 때 이럴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왜냐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때 가보시면 벌써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원하는 단지들 서너 군데, 그죠?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임장도 가보시고, 지금 같을 때 임장 가보시면 중개사분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예, 예. 심심하고 이러시니까 가면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상황 자체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계속 이제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만약 이제 내가 갈아타기 하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갈아타기 할 아파트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예. 내년에 사실 예. 뭐 완전 뜨거운 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가 안 풀려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건 거의 열의 9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럼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걱정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3기 신도시 나올 때 정도가 2027년, 28년 정도 되겠죠. 예, 정부의 이제 예상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30년대까지도 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수요를 대처하지 않는 한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요. 뭐 서울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25년도에는 뭐 우리 앞에서 이장섭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뭐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가격도 뭐 사실 낮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볼 때. 예, 그래서 뭐 안정적인 그냥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분양가가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댓글들을 뵈니까 좀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서울이 입주장이 마지막이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정도 되면 이제 입주장 다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매물이 급격하게 이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입주장이 대거 일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금 광명 뉴타운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거기는 한 15,000세대가 아마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마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광명 뉴타운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15,000세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버틸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그게 강남이면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또 저는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내년도에 거의 다 입주가 끝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데들도 한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또 입주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장 때는 제가 볼 때는 20평대 같은 경우는 10억이 안 되는 걸로 사실 수 있고요. 30평대도 거의 10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장 같은 거 많이 노려보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끝나면 서울의 입주장 끝나요. 예, 제일 마지막 입주장이 언제냐 그러면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 지금 2026년, 27년 그때 이제 거기도 한 12,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요. 최근에 뭐 DH 방배 이런 거 분양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늦습니다. 26년, 27년도에 입주를 하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서울의 입주장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지 정도 입주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잠실은 내년도부터 또 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자체가 뭐 잠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실 르엘 뭐 그다음에 레미안 아이파크입니까? 잠실. 그러고 입주하면서 이제 대거 쏟아지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입주장들이 군데군데 좀 있는데요. 이런 데들 잘 선택하시면 저는 아주 괜찮은 그 물건들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울 안 되면 광명이라도 사요? 광명은 뭐 거의 서울이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안양 이런 데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최근은 아닌데 안양은 이제 그 직전에 많이 분양을 해가지고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뭐 호계동 이런 데 보면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퍼스트 이런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입주장 끝물이거나 아니면 새로 입주장이 시작되는데 이런 데들은 좀 가져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일단은 뭐 전체적인 25년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많이 설명해 주셨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고 뭐 저는 이제 제 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대빵이라는 부동산은 내 집을 어쨌든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좋은 그리고 베스트 이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 또 그리고 직접 부동산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전화하거나 안 하셔도 어쨌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좀 현재의 좀 그 부동산 돌아가는 정보들을 계속 드릴 수 있게끔 제가 개발을 엄청 많이 지금 할 생각이고 저희가 개발 계획도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앱이 다가 아니라 이게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더 고도화가 되는 거고? 네, 더 고도화가 되고 또 내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저희가 보면은 본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 단지에서 일어나는 거래 또 우리 단지와 비슷한 단지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이제 일종의 단지화라 그래가지고 내 단지에 맞게끔 저희가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내가 24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도곡렉스에서 24평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 그럼 걔네들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우리 단지는 지금 최저가가 얼마고 뭐 얼마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드릴 거고 우리 단지 최저가가 뭐 예를 들면 24억인데 이번에 24.25억으로 올라갔다. 이러면 사실 최저가가 올라갔다는 얘기, 단지 전체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의 정보들도 많이 드릴 거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뭐 도곡렉스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뭐 찜하기를 눌러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계속 저희가 드릴 거고 꼭 부동산에 막 전화하지 않아도 앱에서 시간을 좀 보내시면은 충분히 부동산에서 전화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큼 많은 정보를 저희가 드릴 거고 거기에 잘 신중하게 이제 결정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재료들을 많이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매수하고 나서도 내가 16억에 샀어. 근데 이제 네. 팔지 않을 거지만 네.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쵸. 16억 3천에 네, 거래된 게 있나 없나. 그쵸. 16억 5천에 거래되면 기분이 좋아. 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팔지 않더라도. 네. 근데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실거래가는 사실 후행 지표예요. 이미 뒤에 일어난 거에 뒤에 오는 거고 저희가 보는 선행 지표는
매수인들이 지금 얼마에 찾고 있는가라는 정보도 저희가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최저가가 상당히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최저가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실거래가가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최저가가 이제 좀 올라가요. 없어지고 더 높은 게 오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집주인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좋은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 일일이 막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안 하셔도 저희 앱에서 그냥 알림만 해놓으면은 이제 좀 쭉쭉쭉쭉쭉쭉 예, 보실 수 있게끔 예, 조만간 그건 릴리즈 됩니다. 교수님 예. 또 요청 드려도 됩니까? 상담. 예. 지금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 아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상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전화 주셔가지고 호랭이 TV 보셨다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저희 그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저희는 무료입니다. 이걸로 해서 업을 하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왜 예. 무료예요? 그 우대빵 고객이 되시는데, 그 당연히 저희도 이제, 저희가 무료라는 거는 수익을 안 얻는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저희하고 오셔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대빵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저희가 중개수수료로서 뭐 혜택을 보면 되니까요. 예, 굳이 뭐 제가 상담료 뭐. 빅픽처. 예, 맞습니다. 예. 상담 최근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셔도 되니까요. 예, 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다음번에 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